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마우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며칠 영상을 조금 쉬었는데 오늘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그 나스닥이 조금 하락폭이 조금 컸고요. 근데 뭐 사실 S&P나 다우존스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거의 그냥 횡보 수준이고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무려 4%나 떨어졌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더리움의 하락폭이 좀 더 컸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정확하게 이제 속설은 전량 매도해라. 뭐 권유는 아니었지만 이제 저는 전량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바로 폭락이 나왔는데 뭐 운 좋게 이제 제가 SOXL을 제가 최고점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 이유랑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생각을 했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코인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지금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나스닥 지금 주봉이거든요. 나스닥 주봉을 보면은 일단은 그 상승 추세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금 내려왔죠.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지금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 지금 이 주황색 이평선이 있죠. 이 주황색 이평선의 갭을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황색이 이제 이 주황색 이평선 이렇게 요 선이 이제 20일 이평선인데 사실 지금 7일선을 타고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7일선을 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조정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RSI도 과매도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매도가 아니고 과매수죠. 죄송합니다.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제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사실 이제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위에 라인이랑 아래 라인이 있는 건데 이 주황색이 20일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이게 볼린저 밴드가 이제 상당히 커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는 사실 이제 볼린저 밴드가 좀 좁아지게 결국에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상승폭이 저번 달에 다우존스나 S&P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랐죠. 물론 많이 떨어지니까 많이 오른 것도 맞는데 그 이격이 이제 조금 벌어진 게 다시 좀 좁아질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요 정도 라인. 그래서 좀 길게는 한 요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SXL은 그러니까 속슬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게 봤어요. 왜냐면은 이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폭이 TQQQ보다 속설이 훨씬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좀 낙폭이 좀 더 클 것 같다. 여기서 제가 매도를 쳤죠. 여기서 이제 매도를 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좀 더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TQQQ를 좀 보시면 TQQQ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단기 고점 상태에서 이제 지금 추세 라인이 이게 큰 추세 라인 요 라인을 절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각도를 좀 올렸잖아요. 각도를 올렸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야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는 이론이거든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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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고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저점이면 되게 좋겠고, 근데 여기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한 3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어차피 뭐 저는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요 상승 추세가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상승 추세만 끊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SXL도 한번 볼까요? SXL도 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는 지금 아직 유지 중이에요. 여기보다 여기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17달러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16달러대가 깨져버리면 상승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제 머리가 좀 뜨겁겠죠.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가 지금 끊기기 일보 직전이라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은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끊긴 건 아닌데 많이 약해진 상태다. 그러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죠. 볼밴이 이제 좀 좁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횡보를 치다가 방향성이 나올 거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TQQ랑 SXL.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되게 중시하는 게 TQQQ와 SXL의 어떤 비율을 보는 관계를 또 제가 중시를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3번 트라이를 했어요. 3번. 3번의 트라이를 했는데 이 트라이하는 폭이 계속 이제 여기에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서 그리고 또 이 고점이 내려가고 있죠. 여기보다 낮고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이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 막히는 게 전형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쏠리는 이제 시그널이거든요. 차트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도를 치라고 추천을 드렸고 그 후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물을 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계속 타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좀 주봉이거든요. 사실 TQQQ가 SOXL에 비해서 지금 아직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쪽은 이제 SOXL이 엄청나게 고평가되는 구간이고 이쪽은 SOXL이 저평가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런 거죠. 이제 저평가됐을 때 사가지고 고평가됐을 때 판다. 이게 저의 기본적인 스토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했죠? 무조건 속세를 사자. 여기서 제가 SXL 사자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뭐 사신 분들은 기본 뭐 50% 많게는 뭐 60% 이상 수익이 나셨는데 요 구간에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고 요 구간에 와서 사도 늦지 않다.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매물대를 만들면서 한 다음에 팍 쐈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매물대를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급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좀 오래오래 횡보를 치면서 오래오래 횡보를 치다가 올라갔으면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봤지만 너무 급박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올라간 거는 급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만들지 못하면은 이게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한 방에 크게 올릴 수 있었냐? 매물대를 만들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물대를 만들고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매물대를 만들고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이 조금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는 어떤 이제 결국에는 다 상승을 해요.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결국에는 이제 진짜 개잡주를 들고 있지 않다면은 우상향을 하는 건 맞는데 우상향을 하면서도 모든 애들이 다 우상향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이제 빨리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애는 뭐 좀 늦게 갔다가 이때 좀 빨리 갔다가 좀 더 빨리 갔다가
이렇게 가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럴 때 매도를 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매도를 치고 얘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고 있으니까 얘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는 얘를 팔고 얘를 사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얘를 사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을 사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에 맞춰서 그 코스톨라니 형님이 또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제 주식은 개고 이제 기업의 가치는 이제 인간인데 걔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걔가 이제 먼저 가기도 하고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평균 회귀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당연한 건데 이게 그냥 미국 시장만 예를 한번 들을까요? 미국 시장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기술주가 있겠죠. 기술주가 있는데 이 기술주 안에서도 요 특정 섹터가 이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개미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은 개미들은 이제 TQQQ가 잘 갔으니까 요번에 계속 잘 가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제 기술주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뭐 절반 이상의 기술주로 다 도배가 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SOXL 같은 이제 이런 반도체를 추정하는 애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잘 나갈 수는 있겠죠. 섹터가 좀 더 커질 수는 있어. 근데 뭐 미국 섹터 전체 섹터의 뭐 절반이 반도체로 채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착각이 뭐 반도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나중에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것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섹터가 커질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게 평균 회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섹터가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는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파이가 무한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모멘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톨라니 형님도 뭐라 그랬냐면은 처음에는 대중들을 따라가다가 대중들이 광기에 사로잡힐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쳐야 된다. 저는 SXL이 상당히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저도 이제 당연히 좋게 보니까 SXL을 매수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생각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트를 저는 이제 SX를 더 가져갈 생각이 있었지만 계속 이제 상박이 막히니까 아 이거는 섹터가 커지는데 좀 한계가 있구나 그런 거를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돼요.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내 생각이 틀렸을 때 빠르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위험하네. 틀렸을 땐 빠르게 손절하고 나가고 틀렸을 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SXL을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SXL이 좋아 보인다. 그럼 저는 바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걸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QLD를 사다가도 이제 QLD를 사지 않는 이유도 좀 생각이 변화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계속 생각은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계속 원칙을 지키려는 거를 얘기해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 말인데 그 원칙을 애초에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에 따라서 생각이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반도체를 좀 밀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에 관한 어떤 반도체에 관한 약간 호재성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그 호재성 기사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아 이제 개미들이 달라붙겠구나. 악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주가가 호재성을 기사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악재 기사가 쏟아졌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냉정하게 봐서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상승장이 아닌데 호재 기사가 뜬다는 거는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상승장이 왔을 때는 이제 호재 기사가 더 큰 호재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개미들이 더 달라붙게 돼가지고 부하 내동파라 그러죠. 이 부하 내동파. 부하 내동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호재 기사가 많아지면 소심파들이 줄어들어요. 소심파들이. 저희는 소심파 투자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하 내동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호재 매매를 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또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조금 할 말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많아지는데, 또 두 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그럼 이걸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가 있으면,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개미들이 왜 망하냐면요, 상승 추세가 시작됐을 때는 비싸다고 안 사요. 그러다가 상승 추세의 꼭지에서 아 이거는 이제 더 가는구나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초기에 사요. 이게 소위 이제 물타기라는 거죠. 물을 타다가 계속 물을 타요. 계속 물을 타다가 이제 저점에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물 탈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망을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외면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지금은 비싸다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기 구간에서는 물을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이거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간 조정. 사람들은 낙폭만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산다.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많이 떨어지면서 오래 떨어진 애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SXL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오래 떨어졌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물론 차트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전 또 생각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확률에 관한 싸움이잖아요. 확률. 주식에는 100%가 없어요. 다 확률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주식이나 코인은 도박이다. 주식은 도박이다. 뭐 도박장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식이 도박이라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고 확률 싸움인 건데, 확률 싸움이라는 게 무조건 도박은 아니잖아요. 확률이란 거는 통계와 어떤 나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엔 이제 손익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손익비. 손해와 익절이 나갈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 손익비가 높은 곳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장 한심한 질문이 뭐냐면은, 이게 차트를 보고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이 정도고 익절을 볼 가능성이 이 정도다, 이러면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막상 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유튜버나 뭐 또는 이제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이제 따지는 거죠. 왜 이렇게 안 됐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애초에 100%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행위를, 손익비가 높은 매매를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확률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은 도박이다, 주식은 운이다, 뭐 도박이다, 운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주식은 운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확률에 기반한 어떤 손익비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확률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되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차트를 보고 뭐 무슨 매매를 하냐, 차트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트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주가가 경기나 모든 것을 선행을 해요. 이 차트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매수자들의 심리가 들어있고, 어떤 이미 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차트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떤 뉴스나 그런 어떤 재료들을 보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 저도 물론 참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차트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트를 위주로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생각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물난리가 많이 나가지고 다들 또 이제 비 피해 많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비 피해 아무쪼록 다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차트에 관한 어떤 생각들과 주식에 관한 생각들을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매매를 하면서 또 이제 제 생각들이랑 이런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이제 성공 투자 해가지고 좋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